얼굴 위로 올록볼록 솟아나 울긋불긋 흉터를 남기고 가는 얄미운 존재 여드름. 두껍게 화장을 해도 좀처럼 가려지지 않는 여드름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여드름의 원인과 증상, 여드름에 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 TV주치 무병장수에서 여드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문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여드름은 사춘기의 상징인데요. 요즘은 성인들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울긋불긋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피부과 전문의 배병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이 여드름이 있으면 아이들도 여드름이 올라올 수가 있고 네. 또 변비가 있으면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드름은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 병인으로는 피지 분비의 증가, 가곽질화, 여드름균의 집락 형성, 염증 등이 있겠습니다.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외에도 유전적 요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요인으로는 지나치게 기름이 많은 화장품 혹은 털 구멍을 폐쇄시키는 화장품이거나 기계적 마찰이나 자극, 스트레스, 과도한 발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는 잘못된 화장품의 사용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에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한 자가로 각질을 없애기 위한 스크럽을 할 경우에 피부가 자극이 되어 2차적으로 여드름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여드름이 아니라고 해요.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여드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상 증상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비염증성 병변과 염증성 병변으로 나누게 됩니다. 비염증성 병변은 면포인데요. 폐쇄면포, 흔히들 아시는 화이트헤드가 있고요. 개방면포, 흔히들 아시는 블랙헤드가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 병변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압출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염증 병변은 얕은 병변과 깊은 병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얕은 병변에는 구진과 고름이 있겠고 깊은 병변에는 결절과 거직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면포가 주된 증상이며 조금 더 진행했을 경우에는 구진과 고름이 나타나고 아주 심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결절과 거직낭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드름에 관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이 속설도 참으로 다양한데요. 네. 이번에는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골먼 여드름은 무조건 자른 것이 좋다. 이 O일까요? X일까요? 아무래도 손으로 짜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만 면봉 같은 걸 좀 짜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답은 O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아닌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짜지 않는 것이 좋은 건가요? 네. 사실 고름이 있는 경우에 집에서 자가로 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름이 있는 여드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드름을 짜는 과정에서 염증이 더욱 악화되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압출을 해야겠다면 피부과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피부과를 내원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대로 두시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겠습니다. 아, 면봉으로라도 집에서 이렇게 좀 함부로 짜면 안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여드름 화장품을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무래도 좀 오래 꾸준히 써야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답은 X입니다. 정답은 아, 맞네요. X입니다. 네. 사실 이제 화장품을 사용할 때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할 때 처음만큼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거나 또한 효과에 익숙해져가지고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하지만 화장품에는 내성을 유발할 만한 성분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전용 화장품에 대한 내성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드름 전용 화장품은 피지 분비 제거를 하는 성분이나 박피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 바를 경우에 피부에 자극이 되어 2차적으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에 맞는 여드름 전용 화장품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클렌징을 더 자주 해주어야 한다. 이 O일까요? X일까요? 아무래도 여드름에는 이제 기름기를 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O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정답은 X입니다.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게 도움이 안 되나요? 그건 이제 조금 환자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세안을 자주 하게 되면 이제 물론 먼지나 안 좋은 성분이 씻겨 내려갈 수도 있지만 피부의 보호막 기능을 하는 필수적인 성분도 같이 씻겨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돼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루에 1, 2회 정도의 세안으로 충분히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가로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안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중에 뭐 워낙 클렌징 제품들도 많고 방법들도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많은 경우 여드름 환자들이 여드름을 가리거나 흉터를 가릴 목적으로 두터운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터운 화장 자체가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이를 지우기 위한 오일 클렌징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일 클렌징을 사용하기보다는 로션이나 워터 타입의 클렌징을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강한 자극 없이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주 세안하는 습관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일 제품을 써야 뭔가 좀 깨끗하게 씻기는 것 같았는데 씻어내는 것보다는 보습에 좀 더 신경을 네. 써야겠습니다. 네.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배병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드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드름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